자, 시작해봅시다. 어제 같이 시험에 처음 나와가지고. 야, 잠깐만, 영어가. 여보로 라고 전해달래. 그래. 전해달라고 하셨어. 그래. 자, 봅시다. 오늘은 그 악명 높은 부등식 부족인데요. 내가 또 잘하고 그 뭐야, 내가 좀 너네한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그래도 이반 애들은 잘 하니까 문 좀 닫아줄래 선배? 그 이반 애들은 그래도 좀 잘 하니까 나는 너네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중간고사 범위의 문제들을 풀 때 특히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쪽 문제를 풀 때 단원 이름이 2차 함수임에도 함수를 그리지 않고 어떻게든 식으로만 이끌어가려고 하는 아주 부지런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그리고 큰 그림으로 니네 고2, 고3 때까지 좀 너네 실력을 증진을 시키려면 반드시 함수가 나오는 그래프로 먼저 해석을 해라라는 얘기를 했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든지 그래프로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로만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식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식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풀어. 근데 그래프로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래프로 풀어야겠지. 근데 식으로도 풀어도 되고 그래프로도 풀어도 된다면 일단 무조건 그래프 먼저 생각하시라. 니네가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점수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만 문제를 풀어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야. 지금 내가 최대한 그래프적인 생각을 먼저 해봐. 그러니까 니네 입장에서 봐봐. 어떤 문제를 봤어. 얘가 식으로만 가는 건가? 그래프로만 가는 건가? 둘 다 되는 건가?가 니네가 판단이 돼? 니네 실력에? 판단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해보라고? 그래프부터 일단 해보라고. 최대한 그래프로 한번 해보라. 아는 거를 총동원해서. 근데 안 돼. 그럼 식으로 가는 게 맞지.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식으로 한 번에 갈 게 보여. 그러면 식으로 가도 돼. 근데 뭔가 스럽다? 그럼 일단 그래프부터 건드려보라. 알겠어요? 그 방법을 니네가 만약에 계속 식으로만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방법을 고치지 않으면 고2, 고3 때는 유지는커녕 떨어질 거야. 그래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지? 여기에 그 중학교 때 경험을 내가 좀 조사해보면 중학교 때는 1학기는 무조건 함수 아니면 대수, 식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2학기 때는 무조건 저거 나오잖아. 그 도형 막 이런 거 나오잖아. 1학기 내용이 더 나았다. 손들어. 1학기 내용이 난 더 나았다. 2학기 내용이 더 나았다. 중학교 때? 중학교. 난 유연한 거 좋아해. 난 중학교. 그래요. 도형이 쉽더라고. 이게 취향 차이일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고점을 찍으려면은 1학기 때 내용을 좀 더 좋아해야 해. 정말? 고점을 찍으려면 1학기 때 내용을 더 좋아했어야 해.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긴 한데 뭐냐면 수학에는 되게 여러 분야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수학이 요구를 하는 건 좀 기하적인 내용보다는 약간 해석학적, 그러니까 그 함수 아니면 대수 이런 내용에 대한 요구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약하다면은 연습을 정말 부단히 하셔야 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오늘은 부등식 내용에 대해서 볼 건데 부등식 2차 부등식이 부등식부터 하는 거예요. 부등식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차 부등식, 그리고 2차 부등식. 이거 두 개로밖에 안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1차 부등식은 그냥 배우는 건 이제 존나 쉬운 거. vs 또 뭐 있어? 절대값 붙여요. 이게 조금 니네 입장에서 빠기. 힘들려. 그러니까 얘는 강해요. 누가 봐도 해. 근데 이제 얘가 좀 빡센 거잖아, 맞지? 이 절대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함수 그래프로 하는 방법, 식으로 하는 방법 다 알려주었어. 일단 한번 그래프로 해보라고. 근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니네가 판단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는 방법을 오늘 프린트로 내가 알려줄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2차 부등식, 이것도 한번 보죠.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2차 함수처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처럼 일단 근본은 뭐야? 함수야, 함수. 교정할게.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프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러니까 물론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없어요. 이거 해 뭐야? 사이에 있다. 이거 해 뭐야? 큰 작작이다.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요 공식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 근데 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요. 에 대한 물으면서 왜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래프라. 얘를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건 무슨 내용이야? 함수값이. 0보다 작다 해서 내가 방정식에서 0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y는 0 뭐라고요? x축이라 그랬어, 맞지? 얘는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x축과 얘를 비교를 했을 때 부등식이 가지는 의미는 누가 더 위에 있냐 누가 더 밑에 있냐의 의미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 0이 더 위에 있어야 돼. 그 말은 x축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보다? 2차 함수보다. 그러니까 얘는 이 범위를 의미를 하는 거야. 2차 함수는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 범위가 2에서 4 사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반대로 어때요? 이번에는 x축이랑 2차 함수랑 비교했을 때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의 범위는 2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큰 그런 범위에 있다라는 게 공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 원리가 요거라. 아시겠죠? 근데 요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어?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다 보면은 그래프들도 다 엄청 복잡해질 거야. 지금은 그냥 딸랑 2차 함수 하나랑 x축 하나 이거 가지고 관계 비교하는 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면 그 해석이 좀 더 어려워질 테니까 일단은 10보다는 그래프로 가자. 알겠지? 그거에 대한 연습을 니네가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아무리 방법을 알려주고 해봤자 니네가 식으로 가면은 내 수업에 있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뭐가 있죠? 연립 부등식이 있어. 물론 1차랑 2차, 뭐 2차랑 2차 뭐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막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 설명했던 것처럼 막 케이스 유형 3가지가 있고 뭐 이렇게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부등식 세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려운 게 바로 2차 부등식의 활용이거든. 요 부분이 존내 어려운데 이거를 금요일에 할 거야. 알겠지? 요거를 따로 뺀 이유는 요게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 상당히 어려워서 내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1 전체 내용 중에서 얘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 합쳐서 얘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존내 많이 뽑아줄 거야. 니네가 직접 연습을 하셔야 돼. 알겠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등식에 대한 개념 한번 볼 건데,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네, 부등식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는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지? 오케이?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놈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야. 뭐지?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 두 번째는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푼다. 네, 여기서 세 번째로 추가로 등장을 하는 게 몇 번 알려줬던 그래프 그림. 그래프 그림. 요거라. 얘네가 어떤 경우에 뭘 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얘네 둘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기는 데 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알겠지?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 문제 한번 봅시다. 부등식 요놈의 해가 요거일 때 실수 AB에 대해서 1% 3B의 값은 어떻게 구해? 1번을 써요? 2번을 써요? 1번이요. 내 생각에는 1번을 쓸 것 같아. 왜? 여기 뒤에 여기가 상수거든? 그러니까 유형 이름을 봐봐. 절대값 씌워져 있고 여기에 상수가 붙어져 있는 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푼다?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한다. 어떻게? 절대값의 정의가 뭔데?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의 정의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기 있는 3x-1이라는 놈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a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얘가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치? 오케이. 그럼 얘는 3x가 a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다 보니까 x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지.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 3분의 a 플러스 1. 이제 문제에서 요게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요게 b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a 플러스 이제 a 구할 수 있고 또 계산하면 b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 뭐 나와요? 귀찮은데 15번. 아 그래요? 훌륭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 반대로 돼 있어. 반대로 돼 있는 건 어떻게 해요? 3x-a의 범위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원점으로부터 11보다 더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럼 얘는 11보다 정말로 클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쭉 나눠서 문제 풀면 된다라는 거. 알겠지? 얘는 한번 이따 클리닉 시간에 한번 풀어보고 이런 거 한번 봅시다. 3번 아니에요? 클리닉 아. 4번 봅시다.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이런 건 어떻게 할까? 그림을 그리는 아 물론 그래프를 그려도 돼요. 근데 사실 절대값이 얘는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절대값이 2개 이상이 있을 때 범위를 나누는 게 좀 꼴받는 것 뿐이지. 요거 정도는 사실 범위를 나눠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에 대한 게 내 생각이야. 그러면 범위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자. x가 만약에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그럼 얘는 절대값을 그냥 뚫고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 범위 구해보면 얘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일단 해는 요게 확정이다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항상 우리는 전제 조건과 얘의 공통 범위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나오는 범위가 뭐야? 2분의 3부터 2까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하나 얻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x가 2분의 3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돼? 저기 있는 놈이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지? 얘가 x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얘가 3x 4 이렇게 되는데 그럼 x가 3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전제 조건 어때? 저희가 2분의 3보다 작다.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 네. 괜찮죠? 그럼 봐봐. 나는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봐야 돼? 아니면 얘네를 합쳐야 돼? 합치는 게 맞겠죠. 왜? 내가 이 전체 세계관을 이걸로 나누고 이걸로 나눴는데 얘네일 때도 될 수 있는 거고 얘네일 때도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때 얘네를 합쳐요. 합치면 어떻게 돼? 3분의 4부터 x가 2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괜찮나요? 오케이? 만약 그래프를 그린다면 너네 왼쪽에 있는 놈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네. 어떻게 그려지는데? 여기 시점이 어디? 2분의 3이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얘 기울기는 몇이야? 2요. 이쪽은 2고요,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까지 따라오지? 그지? 그러면 x 마이너스는 어디에 있어? 1, 여기가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기울기는 1이요. 1이니까 얘보다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거야. 누가 더 밑에 있는? 하얀색 그래프가 더 밑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제 여기서 니네 경험치를 얻는 거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다라는 건 일단 눈에 보여. 그러면 니네 입장에서 어차피 얘네 계산할 때 그래프적으로 내가 해석할 때 이득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직선으로 내가 그래프적인 이득을 볼 때는 사실 그러니까 계산을 조금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x 증가량, y 증가량으로 기울기 얘네 확인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로 얘와 얘를 구하기가 쉬워, 어려워?
솔직히 쉽지는 않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차피 그림을 그리더라도 뭐를 해야 돼? 식으로 가야 돼. 또 결국 범위를 나눠서. 그치? 그러니까 그럴 바에 그냥 이거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험치가 쌓이면 니네가 그래프를 일단 그려봐. 근데 얘는 사실 그래프를 그려도 그다지 이득이 없네? 그러면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그냥 니네는 바로 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셔? 오케이? 그런 연습을 좀 해보자고. 그럼 정수의 A의 최소값은 몇이니? 정수의 A가 없는데? 이 아니에요. 정수? A가 여기에 포함돼도 와 씨발 미친 소리야. 그래요. 나는 X의 값 얘기하는 거야. 3분의 4에서 2까지 여기 이렇게 있는데 X가 A보다 작다에 포함돼도 A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2랑 A랑 비교했을 때 A가 더 커야 되죠. 같았더니 같아도 되죠. 얘가 여기로 이렇게 붙더라도 여기에 더 포함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답이 2로 봐주시면 되겠지. 넘어갑시다. 근데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두 개인 거거든요. 어떻게 할까? A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어, 맞지? 어떻게 하라고? 그래프 그려서 하는 게 이거 훨씬 낫다고. 왜 그런 거야? 범위를 몇 개로 나눠야 돼? 원래 만약에 내가 식으로 문제를 풀려면 세 개로 나눠야 돼. 그게 쉽냐고 어렵냐고. 좀 빡세다고요. 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어차피 얘네는 범위가 세 개로 나뉘어지긴 하는데 그 경계가 어디야?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x가 2일 때랑. 그럼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내가 그릴 때 함수값 먼저 한번 체크해보자. 얘들아, 저 왼쪽에 있는 좌변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봐. 뭐 나와? 4 나오는 거 맞죠? 얘가 마이너스 2,4다. 그리고 2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 8 나오는 거 맞지?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잘 들어. 얘는 그냥 어차피 두 점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그냥 이으면 되지. 얘 기울기 몇이야? 4증가 4증가니까 1이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왼쪽에 있는 놈은 기울기가 몇일까? 어차피 이게 다 뭘로 빠져나올 테니까? 음수로 빠져나올 테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일 거예요. 오른쪽은 기울기가 3이겠죠. 왜? 다 양수로 빠져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려 놓은 거야. 그럼 니네 입장에서 6보다 작다? 6은 대충 어디 있을까? 얘와 얘 정 가운데에 있겠지. 그럼 여기가 몇이야? 0,6 아니야? 맞지?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y는 6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결국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야? 하얀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 중에서 누가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주황색이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하얀색이 더 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x의 범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 뭐야? 뭐보단 작아야 돼? 0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게 일단 느껴지네요. 나 이제 뭐만 구하면 되니? 여기만 구하면 되잖아, 그지? 여기는 어떻게 구할까? 식으로 가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가 좀 수월하잖아. 왜? y좌표가 몇 차이가 나? 2 차이가 나. 근데 기울기는 몇이어야 돼? 3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1대 3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3분의 2만큼? 일로 가면 되겠지. 이거 따라와. 1대 3이니까. 괜찮아요? 그럼 결국 내가 찾고 싶은 여기의 값은 뭐야? 마이너스 2로부터 몇 만큼 가야 된다? 3분의 2만큼? 왼쪽으로 더 가야 된다.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가 돼? 정수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1이 갈 거고 0은 안 들어가요. 개수는 몇 개다? 2개다.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얘기하셔. 알겠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8분의 해봐요. 종이 못 받았어. 맞아. 아까 빨리 오지. 뭐 하느라고 그랬어? 아, 저 학교에서 숙제하는 미친놈이야? 버스를 담당한 다음에 놓쳐가지고.
그 뭐냐 마이너스 2에서 3은 이만큼 기호 더하는 거 있잖아요. 응. 저거 x좌표 구할 때 그냥 그6 넣어도 되는 거예요. x 좌표를 구할 때. 그 y가 6이니까 이렇게 하는 x에다 6을 넣는다고? 그건 안 되지. 그럼 저렇게 구하는 방법 말고 또 없나요? 아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아까 위에 식이 뭐였어? 2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요거였지.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건 얘랑 정확히 6이랑 언제 겹치는지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리고 그래프상 그게 항상 어디서 나올 거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여기가 어디야? 둘 다 음수일 때니까. 마이너스 3x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요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해도는 상관없지. 얘가 음수인 게 확실하니까 그러면 복귀가 좀 불가능하긴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만약에 문제를 풀면 다 양수인 쪽 있지. 다 양수, 그러니까 범위를 하나, 둘, 세 개 나눠서 다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래프를 보면 어차피 얘랑은 안 만난다는 거 보이지. 그거를 귀찮은 걸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장점인 거야. 얘가 지금 물좀 바꿨는데. 안 돼. 빨리 끄고 와. 빨리 끄고 와. 또. 빨리 끄고 와. 얘들아 이거 우선의 제곱 뭐라 그랬냐? 절대값이라고. 나 진짜 시간 진짜 중앙고사때 존나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 그지? 이거래요. 그래프 어떻게 그래? 기준이 마이너스 2일 때랑 1일 때예요. 2 집어넣어볼래?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볼래? 뭐 돼? 6? 1 집어넣으면 3.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일단 이렇게 그려져. 오른쪽 놈은 기울기가 몇일 거야? 다 양수로 빠져나오니까 기울기 3일 거야. 이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일 거야. 할만하지? 네. 이거랑 9를 봐야 되고 9는 어디에 있어? 저 위에요.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y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범위를 얘를 세 개로 나눠서 다 식을 만약에 본다면 얘는 어떻게 나오겠어? 여기서 뭔가 하나 잘릴 거고 얘는 다 된다로 결국 결론이 나버릴 거고 얘는 하나 진짜. 여기서 또 안 된다. 이거를 이제 다 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림으로 보면 얘는 그냥 무조건 다 되네. 그냥 여기랑 여기만 보면 되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니네가 기울기에 대한 논점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차피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은 뭐랑 뭐밖에 없어. 여기랑 여기밖에 없잖아. 그럼 이렇게 가져도 돼요. 어떻게? 어차피 이쪽은 뭐야? 이 초록색 직선은 뭐야? 어차피 둘 다 마이너스인 놈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주면 그냥 여기가 바로 나온다.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나와? 다 양수일 때 이 새끼가 9보다 작은 그 x의 값이 뭘까? 하고 넣으면 바로 나온다. 오케이? 기울기에 대한 논점을 보기 힘들 때, 니네가 이 능력치가 부족할 때 이렇게 해도 돼. 하지만 내가 볼 거는 그냥 기울기에 대한 논점으로 가겠다. 어떡해? 이 점 기준으로 얘 y는 9거든? 얘는 y가 6이야. y가 몇 차이나? 3 차이나. 그럼 x값은 몇 차이나? 바로 1 차이나니까 여기 x값이 몇이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바로 보이시죠? 시발! 마이너스 3인 거 바로 보이시죠? 얘는 y값 몇 차이나? 6 차이나. x값은 2 차이나니까 이만큼 얘가 오른쪽으로 오면 그럼 답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할만하지? 요거 문제 어떻게 풀까? 그림이요. 범위는 그림으로 갈까? 범위를 나누어서 갈까? 그림이요. 이런 것도 다 한번 시도를 해보자 우리. 일단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있는 대로 범위로 한번 나눠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떻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돼? 지금 내가 범위를 나눠서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유가 뭐야? 절대값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는 할만하지 라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 3, 1, 1, 1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니. 근데 어차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결국 얘는 탈락하겠네. 이해밖에 안 나. 맞아? 괜찮아요. 그 다음 x가 만약에 1보다 작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는 어떻게 가? 3x제곱 한 다음에 저기 있는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오겠지? 쫓아와? 그런 다음에 다 좌변으로 넘겨보자.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3, 1, 5, 1 여기에 마이너스 x가 이번에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요 전제 조건에 의하면 어떤 놈이에요? 얘가 아니라 얘가 되겠지. 됐어?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 뭐 이런 거. 근데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는 어떻게 바꾸나? 회사가 있죠. 쓸 수 있는데 잘 들어봐. 니네 요 그림 그릴 수 있어? 네. 어떻게 그려? 그냥 이게 V자 된 모양을 어떻게 하면 돼? 산만큼 위로 올리면 되잖아, 맞지? 근데 그래도 되는데 사실 내가 요 얘기 되게 많이 했다. 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얘네를 그냥 단순하게 이항시키는 거 가지고 이 부등식의 해가 바뀐다고 했어? 아니요. 아니었잖아. 그럼 나 같으면은 저놈을 저거 그대로 만약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저거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요렇게 그릴 것 같아. 인정? 왜?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거나 심지어 x-1을 인수로 가져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냈을 때 요놈은 일단 어떻게 그려? 1 기준으로. 왜 기울기는? 2인 거지. 얘는 마이너스 2인 거고.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되면서 2차함수가 일단 여기까지 그려. 이게 좀 애매하지 않아? 얘가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이거 좀 애매하지 않아? 그치? 이럴 때 난 미분을 해. 오. 합시다. 이 새끼 미분하면? 이게 그건 알아? 예. 미분의 의미가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잖아.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보고 싶어. 접선의 기울기 몇이야? 6x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6이요. 기울기 6이잖아. 그럼 이 새끼가 기울기가 2인데 6인 놈은 훨씬 크겠지. 오. 이렇게 보면 되거든 사실. 근데 이제 미분을 안 배웠잖아요. 알았어. 정말 째리지 마. 알았어. 그만해. 존나 째려봐. 이러고 있어. 하지 마. 하여튼간 이거를 보면 일단 마무리는 지을게. 이걸 내가 보고 싶어. 얘 해는 어떻게 구하냐? 누가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노란 놈이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야? 그러니까 노란 놈이 더 위에 있는 거는 여기지. 이게 끝인가? 아니요. 아니야. 왜? 얘는 영원히 가게 되면 얘 증가량을 못 따라와요. 근데 여기 어딘가에 또 있을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하? 결국 뭐 해야 돼? 또 씨발 10 바꿔 이 지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럴 바에 그냥 이걸로 가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로 갔을 때 이 절대값식이 의미가 있을 때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더 불편할 때 다시 말하면 언제? 절대값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그때가 좀 빡세다. 아시겠어? 오케이? 뭐가 봤어요? 그래프 읽어요? 아니 식으로 가기가 빡세니까 그럴 땐 그래프로 가자. 그러니까 7, 8, 9번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 이런 거는 그래프로 가되 요렇게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정도는 뭘로 해주자? 식으로 그냥 가주자라는 거야. 내가 무조건적인 그래프 신봉자가 아니에요. 사인비 교주가 아니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식으로 갈 땐 가는데 그래프가 일단은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과제라. 알겠지? 그런 건 어떻게 할까?
11번. 범위를 나눠요. 범위를 나눠요. 넘겨요. 그래서 니네가 범위를 나누는 거 잘 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요런 거 한정해서 내가 좀 방법 하나만 알려줄게. 잘 봐봐. 방법 하나만 알려줄게. 요런 문제 간단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 뭐냐면 뭘 쓸 거냐면 x제곱은 절대값 x제곱이랑 똑같은 거지. 예. 그러면 나 같으면 얘를 절대값 x를 하나의 문자로 부르는 거야. 오, 이해돼? 그러면 절대값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1에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x의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돼? 1에서 x가 만약에 양수면 1에서 4가 되고 음수면 4.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여기 바로 갈 수가 있겠죠. 오이. 이거 이해돼? 예. 왜 얘가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한 거야. 절대값의 정의가 뭐라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근데 그 거리가 1부터 4 사이려면 여기 있어도 되지만 왼쪽으로 거리가 1부터 4 사이까지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한정해서는 그냥 x제곱을 절대값 x로 바꿔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방정식에서 되게 많이 나왔다, 맞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방정식 문제에서 꽤 많이 나왔다. 어떻게 해요? 저거를 마이너스 3 저기로 이렇게 갖다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방정식에서 우리가 썼던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얘를 만약에 부등식으로 바꿨어.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은 게 정말 그 사이에 있다가 되는 건지 아니면 큰 작작이 되는 건지 그걸 또 모르잖아. 이게 좀 빡세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방정식에 의해야 그럼 그냥 요 점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부등식이면 얘가 여기 쪽인지 여기 쪽인지도 내가 모른다. 당연히 안쪽 아니에요. 왜 안쪽이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가 있는데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죠. 그게 대가리 속으로 굴러간다면 너는 괜찮은 거야. 괜찮아. 그렇게 괜찮아. 무조건 사이에 있다가 맞게 해. 맞죠? 그렇긴 해. 그래서 한번 보겠다. 얘 원래 문제 어떻게 풀지? fx가 최고차의 수가 뭐야? 양수. 몰라요. 양수긴 해. 그럼 내가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 근데 잘 들어. 어차피 최고차의 수를 내가 어떤 양수인 a라고 해. 근데 어차피 내가 저 부등식에 해 풀게 되면은 a는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야? 예. 그럼 그냥 1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인정? 그러면 여기서 f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얘가 0보다 작아. 이거 해를 어떻게든 정리해서 풀어주기만 하면 돼.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복잡한데 저 새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도 일단은 한번 풀어볼게. 풀어보면 어떻게 돼? 이거 양면에 여기에도 2를 곱하고 여기도 2를 곱해줄 테니까 총 합쳐서 4를 곱해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6 되는 거 맞지? 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양면에 얘 x 마이너스 5로 바꿔주고 얘 x 플러스 3으로 바꿔주면 사실 뭐야? 0보다 커 작아? 여전히 작죠. 왜?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뽑아낸 거 여기서 마이너스 뽑아낸 거니까 두 개 뽑아냈으니까 맞지? 방향 안 변하죠. 얘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부터 x가 5사이가 된다.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니네 이거 방정식 풀었을 때 이렇게 풀었어? 아니요. 이렇게 푼 애들이 거의 없었을 텐데 니네 막 지랄하지 않아?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뭐 x가 될까 막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막 보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방식을 쓰는 건지 그냥 이 방법 쓰는 사람 한 명만 뽑아서 내가
내가 좀 인터뷰 좀 할게. 감사. 너 어떻게 해? 저요? 그냥 넣어서 x는 해가지고.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있는 여기 있는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이 새끼가 x가 될까요? 이거 아니야? 그게 사실 역함수에 대한 관점이긴 해요. 맞아. 근데 이게 보여? 한 번에? 저렇게 암산을 하는 거죠. 어떻게 가야 돼? 마이너스. 내가 약간 이런 느낌 드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아이 싫어야 내가 여기를 전체를 x로 만들려면 여기 2분의를 어떻게든 없애줘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여기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2x 정도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숫자도 씨발 어떻게든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를 없애려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일. 마이너스 2분의 아니지 씨. 마이너스 1이. 그냥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아예 맞죠. 네 그렇네요. 그냥 갖다를 넣으면 그냥 갖다 넣어서. 뭐가?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저기 있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5가 된다.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러니까 사실 나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얘를 0으로 만든 놈은 누구야? 그러니까 fx를 0으로 만든 놈은 누구야?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할 시간에 이게 되는 x는 뭐지? 네 맞아요. 이거 한번 찾아보고. 너 저렇게 하는데. 아 그래.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 내가 1, 이 되는 x는 뭘까를 찾아본다. 이렇게 해서 원래 방정식을 구한 거는 맞잖아. 네. 그치. 근데 이게 부등식이다 보니까 그 방향까지도 사실 중요하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나 같으면 실수를 하기 싫으면 식을 그냥 일일이 이렇게 작성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 안전빵이긴 하다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아까 처음에 성혁이가 얘기했던 거 얘 무조건 그냥 사이에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게 이해가 된다면 그거 쓰셔도 돼. 오케이. 왜 그런 거야? 잘 들어봐. 어차피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얘랑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다 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어떤 fx, 일반적인 fx에 대해서 x마 알파, x마 베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가 붙든 플러스가 붙든 상관없이 어차피 내가 여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뭐가 돼? 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결국 중요한 거 아니야? 저 부등식을 풀어낼 때는? 그치?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안 바뀐다고. 왜? 마이너스가 붙어도 몇 개가 붙으니까. 두 개가 붙으니까. 플러스가 두 개 붙는 건? 씨발 당연히 안 바뀌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사실상 변하지는 않는 것이다. 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14번 한번 해볼래? 왜 깎고 왜?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어떻게 했는데요? 저기요. 그냥 x 저 새끼 x 그러니까 fx가 0보다 작다의 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3에서 x가 1 사이 나와.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된 거잖아. 요거 대신에 그냥 이걸 집어넣었다. 이렇게 구했대. 아. 오. 오케이?
이 실수배를 나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실수배 넣었을 때 애들이 막 해롱해롱거리는 거 아닐 것 같아. 네, 시스템만 해주세요. 궁금해져. 이해한 놈들만 한번 들어봐봐. 알겠지? 실수배에서 내가 지금 딱 봤을 때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2분의 x. 2분의 x 집어넣으니까 fx에서 내 생각에는 구조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 이해가 돼? 네. 근데 x 대신에 2분의 x를 집어넣은 건 x방으로 몇 배를 한 거야? 2배. 2배를 한 거란 말이야. x축 방향으로.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였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2배니까 마이너스 2에서 4가 된 거야. 근데 얘를 대체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길래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됐니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몇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k가 1이라고. 오케이? 실수배를 쓰면은 이것도 쓸 수는 있는데 아마 새끼들 쌤, 우리 엄청 출됐잖아. 다 까먹었겠지? 마이너스 1만큼 평이면 K가 1이에요. 함수잖아. 아, 반대되지, 반대. 아니시는 그거는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함수에서. 몰렸을 때. 봐봐. 점의 평행이동은 새끼야. x, y가 있어. 점을 x축방으로 a만큼 y축방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함수의 평행이동은 y는 fx 얘가 있어. 얘를 x축방으로 a만큼 y축방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야.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b. y는 f 아,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야 이 새끼야! 너 y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y는 x 제곱. 너 얘를 x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얘야? 아니죠. 그러면 B로 마이너스 붙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y 마이너스 b. y 마이너스 b여. 네. 그냥 넘어온 거라고. 아. 오케이. 내가 저걸 데리고 함수 특강을 했다는 시. 비유하게 써보면 되죠. 이거 원래 식으로는 어떻게 풀어? 식으로는 아까처럼. fx가 지원이하고 그냥 대충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다 라고 한 다음에 이거 대입한 거예요. 해서 풀면 된다. 됐지요? 예. 지원이랑 하나 쳐야 돼요. 지원이가 한번 처음 했대요. 이거를 x가 원래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2까지잖아, 맞지? 그지요? 근데 f 2분의 x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그럼 뭐가 된다? 2분의 x 플러스 k에서 2 사이가 된다. 라고 해서 k를 구해도 된다. 라는 거. 지원이의 풀이. 됐지요? 넘어갈게. 애들이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지? 내 생각에는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하도 공부를 안 했어요. 4일 동안 말이 안 되는 거. 축구 30분 한 거야. 진짜? 4일 동안. 부럽다. 숙제는? 아, 축구 못했다. 영어 공부했구나. 자, 여기 볼게요.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쪽 볼게. 2차 부등식은 내가 진짜 너무 강조하고 싶은 내용.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라고. 부등식 2차 부등식 쪽에서 나오는 모양은 함수의 모양은 총 몇 가지? 이게 2차 함수의 모양은 9가지. 9가지. 6가지. 6가지 아니에요? 6가지가 된다. 오, 역시. 이디. 기준으로 접하는 거.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면
얘는 최고 차이 개수가 뭐한 경우? 음수. 0보다 큰 경우, 얘는 0보다 작은 경우인데 그 중에서도 얘네 둘은 뭐야? 판별식 B가 0보다 큰 경우잖아. 얘는 판별식 B가 0인 경우고요. 판별식 B가 0보다 작다인 경우니까 총 6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2 곱하기 3. 그래서 이거인 경우, 이거인 경우 6가지가 있다고. 그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모양은 어떤 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니네가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 19번 같은 거. 이거 이 새끼 판별식 D가 0보다 씨발 이거 판별식 D 쓴 다음에 이거 뒤집어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니네가 외우는 이제 무지렁이 새끼들이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판별식하고 뭐요? 뭐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뒤집는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외우는 새끼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 있잖아. 뭐 x제곱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식을 외워서 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오 그렇네. 오케이? 반드시 그림을 봐야 된다고. 그림을. 자 봐봐. 천천히 할게. 2차 부등식이 있어. 근데 얘가 해를 가지기만 하면 된대. 가지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려면 0은 뭐야? x축이잖아.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놈이 존재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돼? 그럼 봐봐. 번호 매겨줄게. 1번 돼야 돼. 돼요. 왜? x보다 밑에 있는 놈이 존재하니까. 2번 돼야 돼. 돼요. 왜? 존재 딱 하나 하니까. 얘는 돼야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얘는 돼요. 돼. 얘는 돼요. 돼. 얘는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해를 갖도록 하는 거면 뭐만 아니면 된다. 얘만 아니면 된다. 그럼 니네 같으면 이거 5가지 다 해줄래? 아니요. 그것보단 나 같으면 얘를 구한 다음 반대. 여사건을 취할 거야. 와우. 여사건. 이해가 돼? 그냥 반대 경우를 한번 물어봐.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건 일단 어떤 경우? A가 0보다 크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전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제외해 주면 돼. 얘의 범위가 뭐예요, 그러면? A는 일단 0보다 큰 거야. 판별식 D는 A-9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A의 A-9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 얘는 A-9로 인수분해되는 거 인정하니? 네. 어떻게? A-9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A-9에 마이너스 3A-9가 0보다 작다를 내가 원하는 거니까 결국 3으로 묶은 A-9가 A-3, A 플러스 3이지 0보다 크다니까 결국 얘 범위가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3보다. 사실 저 마이너스 어디 갔어요? 바깥으로 빼서 이게 뒤집었어. 아 네네. 얘는 A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지. 난 이거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새끼들을 제외해 줄 거야. 그럼 답을 뭐라고 해줄래? 마이너스 3에서 A가 9까지인데 등호는 둘 다. 붙여야겠죠. 이렇게 돼. A의 최대값은 9다. 해주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0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3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해줘야 되는 거. 빼면 뭐? 이거 이거보다 이거 이거보다 크다. 아 오케이 인정. 그러네. 쏘리. 요게 되겠네. 네. 근데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건 요 놈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답은 요게 되겠네. 그지? 답은 그냥 9네. 뭐라고? 그지? 답은 맞긴 맞는데. 근데 쌤 저렇게 되면 A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어? 저렇게 되면 A가 0. 그러니까 아 0인 것도 사실 맞아. 생각해주긴 해야지. 네, 지금 맞아. 얘가 여기처럼 영역이 그치. 맞아. 0인 것도 생각해. 아 아니지. 2차 부등식이네. 네, 그러니까 용이면 안 되죠. 0이면 안 돼. 네. 그치요? 쌤건 답쓸 때 A는 최대값이구나. 아니에요. 근데 이거 그럼 서술을 쓸 때는 A가 0이 아닌 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A가 0보다 작고. 범위를 그냥 애초에 그냥 구해버려라. 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A가 그래서 0하고 9 사이. 이거다. 이렇게 써야지. A는 0이 아닌 그러니까 나 그거 안 그래도 나도
그 효율충 때문에 네. 단 A는 A는 0이 아니다 라고 썼었거든? 이거 가지고 못 먹어. 언제요? 쓰면 안 되는데. 학원에서. 언제요? 쌤이 쓰면 안 된다. 고등학교 때. 아. 나 고등학교 때. 아. 그렇게 쓰지 말래. 면 모르겠어. 국물이 아니래. 회식 안 가. 그러니까 수학적인 약속에서 이게 벗어난다. 그래서 아. 족같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이거였어. 세상 편하게 살려면 이런 좀 그런 게 필요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 하지 않으면 너무 하고 싶으시는 거지. 쌤이 그랬을 때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높은 줄. 아이 뭔 소리야 이게? 하나 있으니까. 아 하나에. 됐죠? 안 돼. 하지 말라고 해서 했어. 아 나도. 그냥 이게 몰라서 수지. 아 씨발 이거 계속 쓸 건데. 주자고. 아. 여기가 잘하셨어. 나도 아, 뭘 봐. 딴지 주네요. 그게 좀.